은퇴 후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사는 법?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렸다. 결혼한 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 은퇴한 부부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직장 다닐 땐 서로 바빴고 주말이면 마치 동지처럼 힘을 합쳐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 챙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은퇴하고 보니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독립과 주거의 독립성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은퇴 후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같이 늙어간다는 말이 참 낭만적이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도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바로 돈 문제와 생활 공간 문제,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첫 번째 조건, 경제적 독립이 부부 사이를 살린다. 돈 얘기 나올 때마다 괜히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드는 부부들이 많아요.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내 돈과 내 돈이 애매해지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1. 아내의 통장에서 10만 원 썼다가 말도 섞지 않게 됐어요. 60대 초반의 한 남편은 퇴직 후 실업급여와 개인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접자 가계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해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둘은 며칠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돈 문제보단 경제적 자존감의 문제예요. 은퇴 후에도 내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부부 각각 따로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같이, 용도는 따로 원칙만 지켜도 서로 눈치 안 보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부부 각자의 계좌와 용돈 시스템 만들기 꼭 필요합니다. 단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은퇴 후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조건, 주거의 독립성,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서 다 행복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붙어 있으면 작은 습관 하나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다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생활 리듬과 공간 침범입니다. 각자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맞추려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사례 2.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65세 여성 어씨는 주부로 평생 살며 조용한 낮 시간을 누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매일 같이 집에 있으니 드라마도 편히 못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은 위축되고 결국엔 싸움이 반복됐죠. 그래서 어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하나 임대해서 남편에게 맡겼죠. 남편은 아침마다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저녁엔 수확한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기고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고 해요. 부부 각자만의 공간 혹은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방이 따로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대만이라도 정해주는 게 좋아요. 3.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 경제적 독립과 주거의 독립성,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부부 관계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례 3. 50년 함께 산 아내와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70세의 부부는 퇴직 후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 각각의 용돈 계좌를 만들었고 집 안에서도 각자 좋아하는 활동, 남편은 낚시, 아내는 그림 그리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상대방을 다시 존중하게 됐다고 해요. 아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남편이 칭찬해주고 남편이 낚시해온 고기로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사소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부부의 평화는 적당한 거리에서 온다. 우리는 흔히 죽는 날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죠.
은퇴 후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선 함께 있는 시간보다도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돈, 각자의 공간.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해도 은퇴 후의 부부 생활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부부가 평생 함께 살아도 은퇴 후엔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경제적, 공간적 독립을 이뤘다고 해도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의존과 감정적 간섭입니다. 부부가 각자 돈도 쓰고 생활 공간도 분리했는데도 싸움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심리적인 거리 조절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동 조오버 마이너스 어카머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로를 너무 배려하고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는 작은 차이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접촉 속에서도 자율성을 느껴야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부부라고 해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받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산 옷을 꼭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뭘 했는지를 다 보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야 진짜 독립이죠. 이런 심리적 여유가 쌓일수록 오히려 부부는 더 건강한 감정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은퇴 후 부부는 친밀한 타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친밀한 타인이라는 표현, 처음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가장 좋은 관계의 거리를 뜻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잔 가트먼은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 오래가는 부부일수록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로에 대해 적당히 알고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는 거죠. 작은 예시. 남편이 매일 유튜브 보는 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심리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삶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적절한 거리의 효과.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그랜트 스터디는 75년 이상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인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핵심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관계를 맺되 서로의 삶을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즉,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인 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서로의 취미, 생활 루틴, 대인관계를 존중할 때 부부는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독립과 주거의 독립에 더해 이제는 심리적 독립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후 부부의 삶은 훨씬 평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는 각자의 돈, 공간적으로는 각자의 시간, 심리적으로는 각자의 방식.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부부는 더 이상 붙어 있어야만 안심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관계로 진화하게 됩니다.